남편은 3만 원을 제 앞에 툭 던지며 말했어요. 친구들 온다니까 술상 좀 차려. 평소처럼 참고 넘기려던 그 순간 제가 차린 술상을 본 남편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을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김정민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강민호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3장을 꺼내더니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오늘 저녁 7시에 친구들 8명 온다. 술상 좀 차려놓고. 민호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정민은 테이블 위 돈을 내려다봤어요. 3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이걸로 8명이요? 겨우 목소리를 냈지만 민호는 스마트폰만 보며 대답했어요. 3만 원이면 라면이라도 끓이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정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15년. 결혼한 지 15년 만에 남편한테 처음 받는 돈이 3만 원이었어요. 민호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스마트폰을 두드렸습니다.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정민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죠. 신이 난 표정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정미가 물었습니다. 민호가 스마트폰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친구 단체 문자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 와서 요리 먹어봐. 와이프 손맛 최고야. 민호가 보낸 메시지 아래로 친구들 답장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오, 기대된다. 민호야, 재수씨 요리 유명하잖아. 저녁 뭔데? 완전 기대. 형들 배 비우고 간다. 민호는 뿌듯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지? 친구들이 얼마나 기대하는데. 그러니까 잘 좀 해놔. 내 체면도 있고. 정민은 스마트폰 화면을 봤어요. 기대에 찬 친구들 메시지. 그리고 테이블 위 3만 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호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나 샤워하고 올게. 친구들 오기 전에 다 준비해놔. 제대로 못 차리면 창피해. 그리고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정민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10,000원짜리 3장이 놓여 있었어요. 정민은 그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3만 원으로 8명이 먹을 술상을 차리라고요. 1인당 3,750원. 정민은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동안 정민은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혼 첫날부터 민호는 말했어요. 내 월급은 내가 관리할 거야.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말해. 정민은 그 말을 믿었죠. 하지만 막상 필요한 게 생겨서 말하면 민호는 인상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너가 뭘 했다고? 집에서 놀면서 돈을 달라고 해? 정민은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친정 엄마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엄마, 돈 좀. 친정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매달 100만 원을 보내줬어요. 15년간이요. 그 돈으로 정민은 살았습니다. 식비,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 그리고 딸 서연이 학원비까지 모두 친정 엄마 돈이었어요. 하지만 100만 원만으론 빠듯했습니다. 정민은 몰래 재택 부업을 시작했어요. 핸드메이드 소품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팔았습니다. 주문이 들어올 때만 수입이 생기는 비정기적인 일이었는데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요리 레시피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광고 수익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쯤 됐어요. 그 돈으로 서연이 간식비를 댔죠. 엄마, 친구들이랑 카페 가도 돼? 서연이가 물으면 정민은 재택 부업으로 번 돈을 쥐어줬습니다. 민호한테 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친정 엄마 돈 100만 원에 부업으로 번 20만 원에서 30만 원. 그게 한 달 생활비 전부였어요.
정민은 마트 전단지를 모았습니다. 할인하는 날만 장을 봤죠. 5년째 같은 옷을 입었어요. 새 옷을 살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민호는 달랐습니다. 민호는 자기를 위해서만 돈을 썼어요. 매주 골프를 쳤는데 한 달에 200만 원쯤 썼습니다. 명품 시계도 샀어요. 3천만 원짜리였죠. 작년엔 8천만 원짜리 새 차로 바꿨습니다. 남자는 차가 얼굴이야. 민호는 그렇게 말했어요. 정민은 차가 없었습니다. 어디 갈 때는 버스를 탔어요. 마트 갈 때도 버스였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민호는 골프, 명품, 새 차에는 돈을 펑펑 썼지만 남을 위해선 한 푼도 안 썼어요. 회사 회식 때 민호는 돈을 안 냈습니다. 후배들한테 떠넘겼죠. 내가 지난번에 쌌으니까 이번엔 너희가. 커피 한 잔도 자기 돈으로 안 샀어요. 야, 커피 좀 사와. 후배들한테 시켰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것엔 수백만 원을 쓰면서 남을 위한 것엔 1,000원도 안 쓰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이기적이었죠. 그런 남편이 오늘은 정미한테 3만 원을 줬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친구 8명 술상을 차리라고요. 정미는 테이블 위 3만 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때 딸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15살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엄마 뭐해?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정민은 돈을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은 엄마 표정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정민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분들이 저녁에 오신대. 술상 좀 차리라고 하셨어. 서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아빠가 돈 주셨어?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테이블을 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정미가 주머니에 넣었으니까요. 서연은 엄마 주머니를 봤습니다. 얼마 주셨는데? 정민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설마 또 적게 주신 거 아니지? 정미가 천천히 돈을 꺼냈어요. 10,000원짜리 3장. 서연은 그걸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3만 원?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8명이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친구 모임은 언제 나갈 거야? 정민은 깜짝 놀랐어요. 뭐? 서연이 엄마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친구분들, 작년에 우리 집 앞까지 오셨잖아. 엄마 안 나온다고 걱정하시면서. 나 다 들었어. 정민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회비 3만 원이잖아. 근데 엄마는 1년 넘게 안 나갔어. 왜? 돈이 없어서지. 아빠한테 3만 원도 못 받으니까. 정민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다 알고 있었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받아. 회비 3만 원. 이번엔 친구분들 술상 차리는 돈도 받았으니까 다음엔 엄마 회비도 달라고 해. 정민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3만 원. 남편한테 회비 3만 원을 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너가 뭘 했다고? 그렇게 말할 게 뻔했으니까요. 친구 모임 나가서 뭐 하냐고 그 시간에 집안일이나 하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서연은 엄마 표정을 보고 알았어요. 역시 안 주시는구나. 친구분들 술상엔 3만 원 주시면서 엄마 친구 모임 회비는 안 주시는구나. 정민은 딸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엄마를 꼭 껴안았어요. 엄마가 왜 미안해. 잘못한 건 아빠잖아.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샤워 중이었죠. 서연이 엄마한테서 떨어지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어떻게 할 거야? 정민은 딸을 봤어요. 서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엄마,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외할머니한테 또 전화할 거야?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요.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봤어요. 정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다르게 할 거야. 어떻게? 정미는 주머니에서 3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3만 원어치. 정확히 3만 원어치만 준비할 거야. 서연은 엄마를 빤히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진짜? 정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가 준 게 3만 원이잖아. 그럼 3만 원어치만 차릴 거야. 한 푼도 더 안 쓸 거야. 서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진심이야? 정미는 딸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응. 이번엔 참지 않을 거야. 15년 동안 참았어. 이제 그만 참을 거야.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나도 할 말 해도 돼? 정미가 딸을 봤어요. 무슨 말? 서연이 심호흡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분들한테 진짜로 다 말해도 돼? 엄마가 15년간 생활비 못 받은 거. 정미는 놀랐어요. 너 그것까지 알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다 알아. 외할머니가 매달 돈 보내주시는 것도, 엄마가 몰래 소품 만들어서 파는 것도 다 알아. 정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딸이 다 알고 있었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엄마가 정말 3만 원어치만 준비하면 나도 말할 거야. 아빠 친구분들한테 엄마가 15년 동안 생활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정미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이런 걸 보여줘서. 서연이 엄마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 잘못 아니야. 이번엔 엄마 편에 설게.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욕실 문이 열렸어요. 민호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나왔습니다. 뭐해? 장 안 보러 가? 친구들 7시에 온다고 했잖아. 민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지금 2시 반이네. 서둘러. 제대로 준비 안 하면 나 창피당한다고. 정민은 딸에게서 떨어지며 민호를 봤습니다. 지금 갈게요. 민호는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으며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골프 채널로 돌렸습니다. 야, 서연아. 아빠 맥주 좀 가져와. 서연은 아빠를 빤히 보더니 아무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컸어요. 쾅! 민호가 인상을 쓰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애가 왜 저래? 사춘기야? 요즘 애들 버릇이 왜 그래? 정민은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남편을 봤습니다.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TV를 보는 남편. 골프 채널 화면 속에서 골프공이 날아가고 있었고 민호는 화면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정민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다녀올게요. 민호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손을 흔들었어요. 응, 잘 사와. 친구들 기대 엄청 하거든. 제대로 준비해. 창피 안 당하게. 정민은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아파트 현관을 나서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 중순, 날씨가 제법 쌀쌀했어요. 정민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3만 원이 만져졌어요. 10,000원짜리 3장. 15년 만에 남편한테 처음 받은 돈이었죠. 정민은 마트를 향해 걸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요. 3만 원, 8명, 1인당 3,750원.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하자. 3만 원어치. 정확히 3만 원어치만. 정민은 결심했어요. 이번엔 참지 않겠다고요. 15년. 이제 그만 참겠다고요. 정민은 버스를 기다리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결혼 전이었어요. 정미가 민호를 처음 친정에 데려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거실에서 민호를 만났어요. 정민은 기대에 찬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봤죠. 아빠, 이분이 민호 씨예요. 민호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민호는 주로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제 연봉은, 앞으로 승진하면, 정민은 민호가 성실하다고 생각했어요.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아버지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민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아버지가 정미를 불렀어요. 정미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네, 아빠. 아버지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 사람, 뭔가 이상해. 정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남자가 돈 이야기만 해. 너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정미는 아버지 말이 못마땅했어요. 아빠, 편견 갖지 마세요. 민호 씨는 성실한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는 거라고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미야, 아빠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저 사람은, 아빠. 정미가 소리쳤어요. 저 사람 좋아요. 저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미를 안타깝게 바라볼 뿐이었죠. 화장실에서 돌아온 민호는 다시 앉아서 말했어요. 장인어른, 정미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정미를 다시 불렀습니다. 정미야, 정결혼하고 싶으면 해라. 아빠가 막을 순 없어. 하지만 기억해. 나중에 힘들면 엄마한테 와. 알았지? 엄마한테 꼭 와. 정미는 그때 아버지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빠, 괜찮을 거예요. 민호 씨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가 행복하면 됐어.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결혼식 날까지 아버지는 민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정민은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민호는 달랐어요. 신혼집에서 짐을 풀던 날 민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계부는 내가 관리할게. 내 월급은 내가 관리할 거야.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알았어. 그럼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할게. 민호가 웃었습니다.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말해. 정민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남편이 경제권을 갖는 게 이상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정미가 생활비를 달라고 했을 때 민호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생활비? 얼마나 필요한데? 100만 원 정도요. 민호가 코웃음을 쳤어요. 100만 원? 너가 뭘 했다고 100만 원이야? 정민은 당황했습니다. 식비랑 공과금이랑 집에 있는 거로 해. 그리고 공과금은 자동이체 돼 있어. 다른 건 뭐 했어? 통신비, 교통비. 민호가 손을 저었어요. 통신비는 내가 낼게. 교통비는 뭐? 너 어디 나가? 집에서 놀면서 돈을 달라고 해? 정민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정민은 친정 엄마한테 손을 벌렸어요. 엄마, 미안한데 돈 좀. 친정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돈을 보냈습니다. 50만 원을 보냈어요. 정민은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어요. 다음 달에도 또 전화했죠. 엄마, 또 친정 엄마가 물었어요. 사위가 생활비 안 줘? 정민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주긴 주는데 제가 돈 관리를 못해서. 친정 엄마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이번엔 100만 원 보낼게. 그때부터 매달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15년간이요.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정민은 내리지 않았어요.
아직 마트까지 2정거장 남았으니까요. 창밖을 보며 계속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7년 전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암이었어요. 정민은 매일 병원에 갔죠. 서연이도 데려갔습니다. 당시 서연은 8살이었어요.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정미를 불렀습니다. 서연이는 병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미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네, 아빠. 정미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호, 그 사람 너한테 잘해주니? 정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역시 아빠 말이 맞았구나. 아빠, 아버지가 정미 손을 꽉 잡았어요. 정미야, 남자가 아내한테 돈도 안 주면 그게 남자냐? 그건 사랑이 아니야. 정미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힘들면 아버지한테 와. 알았지? 이혼해도 돼. 엄마가 돈 보내주고 있는 거 아빠도 알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 결혼 못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아빠 괜찮아요. 제가 괜찮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 안 괜찮아. 아빠가 다 보여. 너 5년째 같은 옷 입고 있잖아. 아빠가 다 알아. 정미는 울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미야, 참지 마. 참는 게 미덕 아니야. 너도 행복할 자격 있어. 알았지? 네, 아빠. 아버지는 그날 밤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 문 밖에 있던 서연이가 다 들었어요. 할아버지와 엄마의 대화를요. 8살 아이였지만 이해했습니다. 엄마가 힘들다는 걸요.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정민은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민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내일 우리 팀원들 5명 집에 온다. 저녁 6시쯤 술상 좀 차려놔. 정민은 놀랐습니다. 내일요? 갑자기요? 응, 오늘 회식하다가 내일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어. 잘 좀 준비해 놓고 내 후배들이라 좀 제대로 대접해야 해. 생활비 좀. 민호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생활비? 집에 있는 거 쓰면 되지. 냉장고에 뭐 있잖아. 정민은 냉장고를 봤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어요. 당신 5명이면 알아서 해. 나 피곤해. 민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민은 냉장고 앞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내일 남편 회사 사람들 온다는데 돈 좀. 친정 엄마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사위가 생활비도 안 주고 손님 대접하라고 해? 엄마, 알았어. 100만 원 보낼게. 근데 정미야, 이건 아니야. 이혼해. 제발. 엄마 괜찮아. 나 괜찮아. 친정 엄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다음 날 토요일 정민은 아침 일찍 마트에 갔습니다. 삼겹살, 새우, 오징어, 조개, 야채, 찌개 재료, 술까지 샀어요. 카트가 가득 찼죠. 집에 돌아와서 오후 내내 준비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요리했어요. 민호 동료들은 만족했습니다. 와, 맛있습니다. 사모님 손맛 정말 대단하시네요. 민호 형님 복 받으셨어요. 민호는 뿌듯한 얼굴로 웃었어요. 우리 와이프 요리 좀 하죠. 동료들이 다 가고 정민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어요. 손이 시렸습니다. 정민은 설거지를 하면서 민호한테 물었어요. 당신 고생했다는 말은 없어요? 민호는 소파에 누워서 TV를 봤습니다. 고생?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 동료들 대접하는 게 아내 역할이지. 뭘 대단한 일한 것처럼.
정민은 그날 울었어요. 설거지하면서 눈물이 싱크대에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민호한테 말했어요. 당신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생활비도 안 주면서 손님 대접하라고 하지 마세요. 민호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 그랬네. 다시는 안 그럴게. 앞으론 생활비 제대로 줄게. 약속할게. 정민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바보처럼요. 처음 몇 달은 민호가 가끔 10,000원씩 줬습니다. 자, 생활비. 그게 전부였어요. 1년이 지나자 다시 원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줬어요. 최근 2년은 더 심해졌죠. 10,000원도 안 줬습니다. 그러면서 골프는 계속 쳤고 명품 시계도 또 샀으며 차도 바꿨어요. 약속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버스가 마트 앞 정류장에 섰습니다. 정민은 버스에서 내렸어요. 마트 간판이 보였습니다. 정민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30,000원이 만져졌습니다. 3년 전엔 100,000원, 이번엔 30,000원. 정민은 마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정민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어. 15년 전에도, 7년 전에도, 3년 전에도. 이제 그만 참자. 이번엔 정확히 보여주자. 30,000원이면 이게 전부라고. 정민은 카트를 밀며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걸음은 단호했어요. 정민은 카트를 밀며 즉석식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매장 안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토요일 오후라 장 보러 나온 주부들이 많았죠. 정민은 그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즉석 떡볶이가 보였어요. 정민은 가격표를 봤습니다. 즉석 떡볶이 대형 11,800원. 정민은 손을 뻗어 하나 집었어요. 카트에 담았습니다. 순대 코너로 갔습니다. 500g짜리가 9,500원이었어요. 정민은 그것도 카트에 담았죠. 어묵탕 세트를 봤습니다. 4,200원. 담았어요. 단무지 코너로 갔습니다. 1,800원짜리 하나. 카트에 넣었습니다. 정민은 카트를 세우고 계산기를 꺼냈어요. 스마트폰 계산기 앱을 열었습니다. 11,800원 더하기 9,500원, 21,300원, 더하기 4,200원, 25,500원, 더하기 1,800원, 총 27,300원. 정민은 계산 결과를 확인했어요. 30,000원에서 27,300원을 빼면 거스름돈은 2,700원이었습니다. 정민은 카트 안을 내려다봤어요. 떡볶이 비닐팩 하나, 순대 스티로폼 용기 하나, 어묵탕 봉지 하나, 단무지통 하나. 8명이 먹을 음식이었습니다. 정민은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죠. 3년 전엔 카트가 가득 찼었어요. 삼겹살, 새우, 오징어, 조개, 야채, 찌개 재료, 술. 두 손으로 겨우 들 정도였죠. 이번엔 카트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은 한참을 카트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친구분들한테 미안하지 않을까? 남편이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30,000원 준 거야. 30,000원이면 이게 전부야. 정민은 카트를 밀어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계산대 앞에 줄이 길었어요. 정민은 맨 뒤에 섰습니다. 앞 사람들의 카트를 봤어요. 모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일, 야채, 고기, 생선. 일주일치장을 보는 사람들이었죠. 정미 카트는 텅 비어 있었어요. 구석에 물건 4개만 놓여 있었습니다. 옆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사람을 봤어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카트에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총 153,000원입니다. 계산원이 말했어요. 그 여성은 카드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명절 준비하느라 많이 샀네요. 정민은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미 차례가 됐어요. 어서 오세요. 계산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미는 물건을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았어요. 떡볶이, 순대, 어묵탕, 단무지. 4개였습니다. 계산원이 물건을 찍었어요.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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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총 27,300원입니다. 정미는 주머니에서 3만 원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3장. 계산원한테 건넸어요. 계산원이 돈을 받고 거스름돈을 줬습니다. 거스름돈 2,700원입니다. 정미는 거스름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수증도 받았습니다. 영수증 필요하세요? 계산원이 물었어요. 정미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세요. 계산원이 영수증을 건넸어요. 정미는 영수증을 받아 펼쳐봤습니다. 즉석 떡볶이 대형이 11,800원, 순대 500g이 9,500원, 어묵탕 세트가 4,200원, 단무지가 1,800원, 합계 27,300원, 받은 금액 3만 원, 거스름돈 2,700원. 정미는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구겨지지 않게요. 그리고 가방에 넣었어요. 물건을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하나면 충분했어요. 정미는 비닐봉지를 들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비닐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비닐봉지 속에 떡볶이 팩, 순대 용기, 어묵탕 봉지, 단무지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미는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봤어요. 오후 3시 15분. 친구들이 오는 시간까지 4시간 가까이 남았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정미는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닐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미는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면 뭘 해야 하지? 떡볶이는 데우지 말아야겠어. 순대도 그대로 놔둬야지. 전자레인지 쓰면 따뜻해지니까. 아예 안 데워야 해. 접시에 담으면. 아니야, 접시에도 담지 말자. 비닐팩 그대로, 스티로폼 용기 그대로. 그래야 3만 원어치라는 게 확실히 보이니까. 정미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영수증을 테이블 한가운데 놓자 친구분들이 볼 수 있게 27,300원, 거스름돈 2,700원, 정확히 3만 원어치.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정미는 내렸어요. 아파트로 걸어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너무 심한 거 아닐까? 친구분들이 놀라시겠지? 남편이 화낼 텐데. 하지만 정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15년 참았어. 3년 전에도 약속했잖아.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거짓말이었어. 이번엔 참지 않을 거야. 정미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비닐봉지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섰습니다. 정미는 내려서 집 앞까지 걸어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딸 서연이가 문을 열었어요. 엄마 왔어? 정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응. 서연이 엄마 손에 든 비닐봉지를 봤어요. 그게 다야?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비닐봉지를 들여다봤어요. 떡볶이, 순대, 어묵탕, 단무지.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정미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응.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아? 정미는 딸을 봤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워. 엄청 무서워. 서연이 엄마 손을 잡았어요. 그럼 정미가 딸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해. 이번엔 참으면 안 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도와줄게. 정미는 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골프 채널을 보고 있었어요. 정민은 딸에게서 떨어져 부엌으로 갔습니다. 비닐봉지를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서연이 따라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 거야? 정민은 비닐봉지를 열었어요. 물건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떡볶이 비닐팩, 순대 스티로폼 용기, 어묵탕 봉지, 단무지통. 정민은 그것들을 조리대에 나란히 놓았어요. 이대로 낼 거야. 정미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데우지도 않고? 응. 접시에 담지도 않고? 응.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화낼 거야. 정민은 알고 있었어요. 알아. 그래도 할 거야?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서연이 심호흡을 했어요. 그럼 나도 준비할게. 정미가 딸을 봤습니다. 뭘? 서연이 자기 방을 가리켰어요. 내가 할 말. 정민은 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15년간 생활비 못 받은 얘기를요. 서연아. 정미가 말했어요. 너 안 해도 돼. 엄마 혼자.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할 거야. 아빠 친구분들이 알아야 해. 진실을. 정민은 딸을 꽉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연이 엄마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하자. 이번엔 엄마 편이야.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민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뭐해? 친구들 곧 온다고. 정민은 딸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알았어요. 서연이 엄마를 봤어요. 엄마, 괜찮아?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정민은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영수증을 조리대에 놓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합계 27,300원. 받은 금액 3만원. 거스름 돈 2,700원. 정민은 영수증을 접지 않고 그대로 놔뒀어요. 나중에 테이블에 놓을 거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40분. 친구들이 오려면 3시간 20분 남았어요. 정민은 서연을 봤습니다. 엄마 좀 쉬었다가 준비할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 내 방에서 같이 있을까? 그럴까? 두 사람은 서연 방으로 갔습니다. 서연이 문을 닫았어요. 정민은 서연 침대에 앉았습니다. 서연도 옆에 앉았어요. 엄마,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우리 이기는 거지? 정민은 딸을 봤어요. 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정민은 딸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응, 우리 이길 거야. 서연이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우면 내가 먼저 말할게. 정민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마워. 우리 딸.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4시, 5시, 6시. 거실에서 민호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여보, 맥주 좀 차갑게 해놔. 친구들 올 시간 다 됐어. 정민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차갑게 해뒀어요. 6시 반. 정민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조리대 위 물건들을 봤어요. 떡볶이, 순대, 어묵탕, 단무지, 영수증. 정민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집어 거실 테이블로 옮겼어요. 떡볶이 비닐팩을 테이블 한쪽에 놓았습니다. 데우지 않은 채로요. 순대 스티로폼 용기를 그 옆에 놓았어요. 랩도 뜯지 않고요. 어묵탕 봉지를 놓았습니다. 단무지 통을 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수증을 테이블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정민은 테이블을 내려다봤어요. 8명이 먹을 술상이었습니다. 3만 원어치. 정민은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죠. 민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다 준비.
민호의 말이 끊겼어요. 테이블을 봤거든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민은 민호를 똑바로 봤어요. 술상이요. 당신이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민호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떡볶이, 순대, 정민은 대답했어요. 3만 원어치예요. 당신이 준 게 3만 원이었잖아요. 민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당신, 지금 장난해? 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장난 아니에요. 정확히 3만 원어치 준비했어요. 영수증도 있어요. 민호가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친구들이 온 거였습니다. 정민은 민호를 봤어요. 민호는 정미를 봤습니다. 서연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띵동. 정민은 조용히 말했어요. 문 여세요. 친구분들 기다리세요. 민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띵동. 정민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문 밖에 민호 친구 7명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밝게 인사했어요. 정민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친구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한 명씩 신발을 벗으며 인사했습니다. 재수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우와, 좋은 냄새 나는데요?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냄새가 난리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요리하지 않았으니까요. 친구들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현관에 서서 친구들을 맞았어요. 야, 왔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친구 한 명이 민호 어깨를 탁 쳤습니다. 민호야, 오랜만이다. 또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형님, 오늘 뭐 먹는데요? 문자 보고 완전 기대했어요. 민호는 웃으려고 했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거실 소파에 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테이블을 봤습니다. 한 명이 테이블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게 뭐예요? 다른 친구도 테이블을 봤습니다. 떡볶이? 또 다른 친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순대도 있네. 친구 7명이 모두 테이블을 쳐다봤습니다. 떡볶이 비닐팩, 순대 스티로폼 용기, 어묵탕 봉지, 단무지통, 그리고 한가운데 놓인 영수증.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 저건 안 주고. 메인 요리는 지금 나와요. 정미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게 전부예요. 친구들이 정미를 봤습니다. 민호가 정미를 쳐다봤어요. 눈빛으로 경고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정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만 원어치 준비했어요. 당신이 준 게 3만 원이었잖아요. 친구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만 원이요?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남편이 오늘 오후에 3만 원 주면서 8분 술상 차리라고 했어요. 또 다른 친구가 테이블 위 영수증을 봤습니다. 저건 마트 영수증인가요? 정미가 대답했어요. 네. 오늘 오후 3시에 마트에서 샀어요. 총 27,300원이에요. 친구 한 명이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봤어요. 즉석 떡볶이 대형 11,800원. 그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순대 500g 9,500원. 다른 친구들도 귀를 기울였어요. 합계 27,300원. 받은 금액 3만 원. 거스름 돈 2,700원. 친구가 영수증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야, 저건 재수 씨가 장난친 거야. 진짜 요리는. 정미가 민호 말을 잘랐어요. 장난 아니에요. 당신이 준 게 3만 원이니까 3만 원어치 준비한 거예요. 친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3만 원만 줬어?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3만 원으로 8명? 친구들이 다시 테이블을 봤어요. 떡볶이는 데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차가운 비닐팩 그대로였어요. 순대도 스티로폼 용기에 랩이 씌워진 채였죠. 친구 한 명이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야, 너 문자에서 뭐라고 했는데?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친구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단체 문자방을 열었어요. 여기 있네. 오늘 우리 집 와서 요리 먹어봐. 와이프 손맛 최고야. 너가 보낸 거 맞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어요. 손맛 최고라더니 마트 떡볶이? 다른 친구들도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민호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 그게 그때 민호 친구 중 한 명, 성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호야, 재수 씨한테 생활비 주고 있어? 민호가 성훈을 봤어요. 왜 그런 걸 물어? 성훈이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3만 원으로 8명 술상 차리라고 했다면서? 그게 말이 돼? 민호는 입을 다물었어요. 성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 너한테 몇 번 말했잖아. 재수 씨한테 잘하라고. 근데 넌 맨날 잘해주고 있어라고 했어.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훈이 정미를 봤어요. 재수 씨,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정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친구가 민호한테 물었어요. 민호야, 너 우리한테 뭐라고 했는데? 재수 씨한테 매달 얼마씩 준다고 했잖아.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 300씩 준다고 했잖아. 매달 300만 원씩? 정미가 조용히 말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생활비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친구들이 정미를 봤습니다. 한 명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 번도요?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한 지 15년인데 오늘이 처음이에요. 남편한테 돈 받은 게. 친구들이 숨을 들이켰어요. 15년 동안 한 푼도? 정미가 대답했습니다. 네. 또 다른 친구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사셨어요? 정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말했어요. 친정 어머니가 매달 도와주셨어요. 친구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성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민호야, 너.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 친구가 테이블 위 떡볶이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3만 원어치구나. 다른 친구가 영수증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정확히 27,300원. 거스름 돈 2,700원. 또 다른 친구가 정미를 봤어요. 재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어요. 정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 오시는데 이런 걸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성훈이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재수 씨. 죄송한 건 저희예요. 민호 친구라고 왔다가 이런 걸 보게 하다니.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 너희들 어디가? 앉아. 성훈이 민호를 봤어요. 민호야, 우린 간다. 왜? 밥 먹고 가. 성훈이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 재수 씨가 3만 원으로 준비한 걸 우리가 먹으라고?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민호야, 나도 간다. 미안하지만. 또 다른 친구도 일어났습니다. 나도. 친구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아, 앉으라고. 진짜 요리 금방 나온다니까. 성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야, 재수 씨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앉아 있어. 한 친구가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신발을 신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따라갔어요. 성훈이 마지막으로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야, 내가 몇 번 말했어. 재수 씨한테 잘하라고. 근데 넌. 성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저으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친구들이 하나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재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따로 사과드리러 올게요. 죄송합니다. 친구들이 다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거실엔 민호와 정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엔 차가운 떡볶이와 순대, 영수증이 놓여 있었어요. 민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미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어요. 서연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빠를 봤어요. 민호는 테이블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엄마가 있는 부엌으로 갔어요. 정미는 싱크대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잘했어. 정미는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무서웠어.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이 엄마를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끝났어. 엄마 잘했어.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뭔가 넘어지는 소리였어요. 정미와 서연이 거실을 봤습니다. 민호가 테이블을 발로 찼던 거였어요. 떡볶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대도 굴러떨어졌어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이거사. 정미는 서연이를 뒤로 밀었어요. 민호가 부엌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당신, 나한테 망신을 줘? 친구들 앞에서. 정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호가 계속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미쳤어. 떡볶이를 내놔. 영수증을 테이블에 놔. 서연이 엄마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민호가 서연을 봤어요. 너도 가만 안 둬. 너 아빠 친구들 앞에서 뭐라고 했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했어요. 민호가 손을 들려고 했어요. 정미가 서연을 감싸 안았습니다. 손대지 마. 민호는 손을 내렸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질렀습니다.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고. 정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어요. 좋아요. 이혼합시다. 민호가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정미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당신 말대로. 민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비웃었습니다. 이혼? 당신이 나가면 뭘 먹고 살려고? 정미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15년간 연습했으니까요. 생활비 없이 사는 거.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미가 계속 말했어요. 당신한테 받은 적 없잖아요. 앞으로도 혼자 살 수 있어요. 서연이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같이 갈 거야. 민호가 서연을 봤어요. 서연아, 너.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미는 서연 손을 잡고 서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거실엔 민호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떡볶이와 순대, 테이블 위에 놓인 영수증. 민호는 그것들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정미와 서연은 방에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요. 거실에서 민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 열어. 당장 열라고. 하지만 정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괜찮아?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한참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포기했습니다. 거실로 돌아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미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우리 나가자. 서연이 엄마를 봤어요. 언제? 내일 아침. 아빠가 출근하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같이 갈게. 두 사람은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정미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지? 친정 엄마한테 가야 하나? 서연이 학교는? 돈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는 거요. 다음 날 아침 일요일, 민호는 일찍 나갔어요. 어디 가는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죠. 정민은 문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서연도 일어났어요. 엄마, 아빠 나갔어? 응. 정민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은 엉망이었어요. 어젯밤 민호가 뭔가를 집어던진 것 같았습니다. 소파 쿠션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리모컨도 깨져 있었어요. 정민은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바닥에 떡볶이와 순대가 그대로 있었어요. 어젯밤 민호가 발로 찬 채로요. 정민은 그것들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고요. 서연이 엄마 옆에 왔어요. 엄마, 짐 쌀까?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두 사람은 방으로 돌아갔어요. 정민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가방 하나에 들어갈 만큼만요. 서연도 자기 옷을 챙겼습니다. 엄마, 이것들만 가져가면 돼? 정민은 딸을 봤어요. 응. 우선은 서연이 물었습니다. 다시 올 거야?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잘 모르겠거든요. 짐을 다 쌌습니다. 가방 2개, 정미 것 하나, 서연 것 하나. 정민은 가방을 메고 거실로 나왔어요. 서연도 따라왔습니다. 현관에서 정민은 멈춰 섰습니다. 거실을 한 번 더 봤어요. 15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소파, 테이블, TV, 부엌. 모두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정민은 아쉽지 않았습니다. 이 집엔 행복한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서연이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가자.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눈부셨어요. 일요일 아침, 날씨가 맑았습니다. 정민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정미야? 무슨 일이야? 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집 나왔어. 전화 너머로 친정 엄마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미야, 드디어? 응, 엄마, 미안해. 친정 엄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엄마가 기다렸어. 너가 언제 집 나올까 하고. 정민은 눈물이 났어요. 엄마, 가도 돼? 당연하지. 어서 와. 엄마가 기다릴게. 정민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이 엄마를 봤어요. 외할머니 집 가는 거야?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정민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혼? 변호사는? 생활비는? 위자료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거요. 버스가 왔습니다. 정미와 서연은 버스에 올랐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가 보였어요. 15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정민은 그 아파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친정 엄마 집에 도착했어요. 친정 엄마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미야. 정민은 엄마를 보고 눈물이 터졌어요. 엄마. 친정 엄마가 정미를 꽉 안았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서연도 외할머니한테 안겼어요. 세 사람은 한참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친정 엄마가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먹어라. 많이 먹어. 정민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목이 메어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밥을 먹으며 물었어요.
외할머니, 우리 여기 살아도 돼? 친정 엄마가 서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하지. 너희 엄마 방도 그대로 있어. 정민은 어린 시절 쓰던 방을 떠올렸어요. 아직도 그대로 있다니. 밥을 먹고 나서 정민은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정말 그대로였어요. 책상, 침대, 옷장 모두 1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정민은 침대에 앉았어요. 친정 엄마가 들어오셨습니다. 옆에 앉으셨어요. 정미야, 네 엄마. 친정 엄마가 정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정미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친정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변호사 찾아야겠죠? 응, 엄마가 아는 변호사 있어. 소개해 줄게. 정민은 엄마를 봤어요. 엄마, 고마워요. 친정 엄마가 정미를 안았습니다. 뭘, 당연한 거지. 그날 오후 정미는 스마트폰을 봤어요. 민호한테서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20통 넘게요. 문자도 수십 개 왔어요. 어디야? 집 와. 서연이라도 보내. 진짜 이혼할 거야? 정민은 문자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을 내려놨어요. 서연이 엄마 옆에 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서 연락 왔어?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뭐래? 읽지 않았어. 서연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엄마. 정민은 딸을 안았어요. 그날 밤 정민은 친정 엄마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제가 15년 동안 바보였죠? 친정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참은 거지. 너가 참았던 거야. 왜 진작 나오지 않았을까요? 친정 엄마가 정미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지금이라도 나왔잖아. 늦지 않았어. 정미는 눈물을 닦았어요. 친정 엄마가 말했습니다. 정미야, 내일 변호사 만나자. 엄마가 약속 잡을게.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다음 날 월요일, 정미는 친정 엄마와 함께 법률사무소에 갔어요. 변호사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선영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정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물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정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혼 상담 받으러 왔어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결혼 몇 년 차시죠? 15년이요. 자녀는? 딸 하나요. 15살이에요. 김 변호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뭔가요? 정민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15년 동안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김 변호사가 메모를 멈췄습니다. 정미를 봤어요. 15년 동안 한 푼도요? 네. 그럼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정미는 친정 엄마를 봤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셨어요. 김 변호사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15년이면 총 1억 8천만 원이네요. 친정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체 기록 다 있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중요한 증거예요. 경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정민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저 재택 부업도 했어요.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요. 그것도 증명 가능하세요? 네. 온라인 판매 기록이랑 광고 수익 내역 있어요. 김 변호사가 메모했습니다. 좋아요. 다른 사유는요? 정민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영수증이었습니다. 마트 영수증 27,300원짜리. 이게 뭔가요? 김 변호사가 물었어요. 정민은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친구 8명 술상 차리라고 3만 원 줬어요. 15년 만에 처음 준 돈이었어요.
김 변호사는 영수증을 받아봤습니다. 즉석 떡볶이, 순대, 정미가 말했어요. 3만 원으로 8명 술상을 차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3만 원어치만 샀어요. 김 변호사는 한참 영수증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미를 봤어요. 이 영수증,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경제적 학대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정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김 변호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남편 폭언이나 폭행은요?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이 다 가고 나서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녹음이나 증거는? 정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녹음하세요. 전화통화도 문자도 다 보관하시고요.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정리하며 말했어요. 정미 씨,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 모두 해당돼요.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고요. 정미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친정 어머니가 보내주신 1억 8천만 원. 이것도 재산 분할 때 고려될 수 있어요. 친정 엄마가 물었습니다. 딸이 받을 수 있나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혼인 중 생활비로 쓰인 돈이니까요.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친정에서 지원한 거라는 게 명확하니 재산 분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미는 한숨을 쉬었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이혼 소송 준비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오면서 정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친정 엄마가 정미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정미야. 정미는 엄마를 보고 웃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미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김선영 변호사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죠. 이혼 사유는 경제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액은 5천만 원. 재산 분할은 별도로 청구했어요. 민호한테 소장이 전달됐습니다. 그날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미는 받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거든요. 직접 통화하지 마세요.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하세요. 민호는 계속 전화했어요. 하루에 10통씩. 하지만 정미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계속 왔어요. 당신 미쳤어? 이혼? 위자료 5천? 꿈깨. 법정에서 보자. 정미는 문자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김 변호사한테 보냈어요. 김 변호사가 답장했습니다. 좋아요. 이것도 증거예요. 계속 저장하세요. 2주가 지나고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거였어요. 정미는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친정 엄마도 같이 왔어요. 법원 복도에서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더군요. 민호는 정미를 보고 다가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김 변호사가 막아섰습니다. 당사자끼리 직접 대화는 안 됩니다. 민호 변호사도 민호를 말렸어요. 강 씨, 진정하세요. 민호는 정미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한 분은 판사 출신이고 한 분은 변호사 출신이었습니다. 양쪽이 자리에 앉았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쌍방의 의견을 듣고 조정 가능성을 타진하겠습니다. 먼저 민호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희 의뢰인은 이혼 자체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위자료 5천만 원은 과도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도 이의가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이의인가요? 민호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원고 측에서 경제적 학대를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 의뢰인은 매달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정민은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이었거든요. 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민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구두로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현금? 이체 기록도 없이요? 민호 변호사는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일일이 기록을 남기나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이건 뭐죠? 친정 엄마의 이체 기록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총 1억 8천만 원. 조정위원들이 서류를 받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원고의 친정 어머니가 15년간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피고가 생활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민호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친정에서 그냥 지원한 거 아닙니까? 김 변호사가 친정 엄마를 봤어요. 친정 엄마가 말했습니다. 제 딸이 전화할 때마다 울었어요. 생활비가 없다고, 남편이 돈을 안 준다고, 그래서 제가 보낸 겁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더 있나요?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정미의 재택 부업 기록이었습니다. 원고는 생활비가 없어서 몰래 재택 부업을 했습니다. 핸드메이드 소품 판매, 인터넷 광고 수익.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이것도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마트 영수증 27,300원짜리. 이건 뭡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피고가 원고한테 준 유일한 돈입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요. 3만 원을 주며 친구 8명 술상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영수증을 봤어요. 즉석 떡볶이, 순대, 어묵탕, 단무지. 총 27,300원.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3만 원으로 8명 술상을 차릴 수 없으니 원고는 정확히 3만 원어치만 샀습니다. 이게 경제적 학대가 아니면 뭡니까? 조정실이 조용해졌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호 변호사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조정위원이 민호를 봤습니다. 피고 측 할 말 있습니까?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미를 봤습니다. 나는 벌었어. 돈을. 정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돈이야. 내가 번 거라고.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혼인 중에 번 돈은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그리고 배우자한테 생활비를 주지 않는 건 민법상 부양 의무 위반입니다. 민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피고는 골프를 자주 치셨죠? 민호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조정위원이 서류를 봤어요.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월 평균 200만 원을 골프에 쓰셨네요. 명품 시계 3천만 원, 차량 구매 8천만 원.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이 계속 말했어요. 본인은 이렇게 쓰시면서 배우자한테는 생활비를 안 주셨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민호가 변명했습니다. 나는 일하느라 힘들었어요. 스트레스 풀려고. 김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럼 원고는요? 원고는 15년간 집안일하고 애 키우고 재택 부업까지 했는데 스트레스 안 받았을까요?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양측 의견을 들어보니 조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판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민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조정위원님, 저희 측에서 제안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민호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혼은 합의하겠습니다. 대신 위자료는 2천만 원. 재산 분할은 5대5로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웃었어요. 5대5라뇨? 친정에서 보낸 1억 8천만 원은요? 민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증여 아닙니까? 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증여가 아니라 생활비 지원입니다. 피고가 생활비를 안 줘서 친정에서 대신 준 거예요. 당연히 재산 분할 때 고려돼야죠.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친정 지원금은 재산 분할 때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나는 뭐가 돼요? 15년 동안 벌어온 돈이 내 거 아니에요. 조정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15년간 벌어온 돈은 맞지만 배우자 부양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그 점이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영향을 줍니다. 민호는 주저앉았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오늘 조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측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합의 가능하면 연락 주세요. 안 되면 재판으로 가시면 됩니다. 조정이 끝났어요. 정민은 김 변호사, 친정 엄마와 함께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미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정미야. 김 변호사가 막아섰어요. 직접 대화 금지입니다. 민호는 김 변호사를 무시하고 정미를 봤습니다. 정미야,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다시. 정미는 민호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 15년 동안 나한테 뭐 해줬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미가 계속 말했어요. 생활비 한 푼 안 줬잖아요. 나는 친정 엄마 돈으로 살았어요. 재택 부업하며 애 간식비 벌었고요. 민호가 변명했습니다. 나는 바빴어. 정미가 코웃음을 쳤어요. 바빠요? 골프 칠 시간은 있으면서, 명품 시계 살 돈은 있으면서.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미가 말했어요. 당신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도 안 하잖아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해. 정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15년 늦었어요. 민호가 정미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미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제 남이에요. 정미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친정 엄마와 김 변호사가 따라왔습니다. 뒤에서 민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미야. 하지만 정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정미 씨, 재판 가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정 엄마가 정미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정미야. 정말 잘했어. 정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미는 친정 엄마 집에서 서연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 서연이 물었어요. 정미는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았어. 이제 곧 끝날 것 같아. 서연이 엄마를 꽉 껴안았어요. 엄마 고생했어. 정미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일주일 뒤 민호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정미한테 전화했어요. 정미 씨, 피고 측에서 합의안을 보내왔어요. 뭐라고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은 6대4, 원고 6, 피고 4, 친정 지원금 1억 8천은 원고 몫으로 인정. 정미는 잠시 생각했어요. 받아들여도 될까요? 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재판 가면 더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합의하면 빨리 끝낼 수 있고요. 정미는 친정 엄마를 봤어요. 친정 엄마가 말했습니다. 정미야, 너가 결정해. 엄마는 너의 편이야. 정미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합의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의서 작성하겠습니다. 2주 뒤 합의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정미는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 분할금 2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친정 엄마가 보낸 1억 8천만 원도 정미 몫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총 3억 6천만 원. 서연의 양육권은 정미가 가졌어요. 민호는 매달 양육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서리를 받던 날, 정미는 복도에서 민호를 마주쳤어요. 민호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미야. 정미는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미안해. 진심으로.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이제 각자 잘 살아요.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정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법원을 나오니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정미는 딸을 안았습니다. 다 끝났어. 우리 이제 자유야. 서연이 울먹였어요. 엄마, 정말 고생했어.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정미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15년의 결혼이 끝났지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이혼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미는 친정 엄마 집에서 나와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서연과 단둘이 살 집이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짜리 투룸이었어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사 온 첫날 서연이 새집 거실을 뛰어다니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좋다. 우리 집 같아. 정미는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이지. 빈 거실에 앉아 정미는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 손이 떨렸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짐을 풀면서 정미는 고민했어요. 이제 뭘 하지? 3억 6천만 원이 있었지만 그냥 쓰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어요. 서연이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뭐 할 거야? 정미는 15년간 해왔던 재택 부업을 떠올렸습니다. 핸드메이드 소품. 그거였어요. 엄마, 예전에 하던 거 할까봐. 가방이랑 파우치 만드는 거. 서연이 눈을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다. 엄마 솜씨 좋잖아. 다음 날 정미는 집 근처를 돌아다니며 공방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작은 상가 2층에 빈 점포가 하나 있었어요. 10평쯤 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말했어요. 여기 보증금 3천, 월세 60이요. 어때요? 정미는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창문이 크고 햇볕이 잘 들었어요. 작업하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계산 좀 해볼게요. 정미는 스마트폰 계산기를 꺼냈어요.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인테리어 비용 50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처음 시작 비용이 약 4천만 원쯤 들 것 같았습니다. 정미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계약할게요. 일주일 뒤 정미는 공방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벽을 하얀색으로 칠하고 작업대를 설치했어요. 천보관함도 만들고 작은 소파도 놨습니다. 서연이 학교 끝나고 와서 도와줬어요. 엄마, 여기 이렇게 하면 어때?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공방을 꾸몄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2주가 지나고 드디어 개업 날이 왔습니다. 정미는 간판을 달았어요. 정미 핸드메이드 공방이라고요. 서연이 개업날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엄마, 축하해. 정미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너가 없었으면 못했어. 개업 첫날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미는 공방에 앉아 작업만 했어요. 가방을 만들고 파우치를 꿰매고 쿠션 커버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손님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손님은 없었어요. 정미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미는 작품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미 핸드메이드 공방 오픈했습니다. 수제 가방, 파우치 주문 받아요. 열흘째 되던 날 드디어 첫 손님이 왔습니다. 50대 여성이었는데
공방 앞을 지나가다 들어왔어요. 여기서 가방 만드세요? 정민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맞아요. 그 여성이 진열된 가방을 봤어요. 와, 예쁘네요. 이거 얼마예요? 8만 원이에요. 좀 비싸네. 여성이 망설였습니다. 정민은 가방을 들어 보여줬어요.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튼튼해요. 천도 좋은 거 쓰고요. 여성이 가방을 만져봤습니다. 정말 튼튼하네. 그럼 이거 살게요. 정민은 너무 기뻤어요. 첫 매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감사하죠. 좋은 가방 샀는데. 여성이 나가고 정민은 8만 원을 세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8장. 정민은 눈물이 났어요. 15년 전 남편한테 3만 원 받고 손 떨었던 정미. 이제는 자기가 번 8만 원을 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서연한테 전화했어요. 서연아, 엄마 첫 매출 났어. 진짜? 얼마? 8만 원.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대박. 엄마 축하해. 그날 밤 정민은 서연과 함께 작은 치킨 파티를 했어요. 8만 원으로요. 엄마 진짜 대단해. 혼자 다 하잖아. 서연이 말했습니다. 정민은 딸 손을 잡았어요. 엄마 혼자 아니야. 서연이 있잖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첫 달 매출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6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공과금 20만 원. 빼고 나니 120만 원이 남았어요. 정민은 그 돈을 통장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벌었어. 진짜 내가 번 거야. 인터넷을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작품 사진을 올리고 제작 과정도 보여줬어요. 댓글도 정성껏 답했습니다. 이거 주문 가능한가요? 색상 변경되나요? 배송 어떻게 해요? 정민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했어요. 2달째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보고 주문하는 손님들이었어요. 사장님, 가방 예쁘더라고요. 하나 주문할게요. 정민은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주문이 밀리지 않게요. 손가락에 굳은 살이 생겼지만 행복했어요. 석 달째 매출이 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정민은 믿기지 않았어요. 나 혼자 한 달에 500만 원을 벌다니. 15년 전 재택 부업으로 20만 원 벌던 정미. 이제는 500만 원을 버는 사장이 됐습니다. 어느 날 익숙한 사람이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민호 친구 성훈이었어요. 재수 씨, 아니 정미 씨. 성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민은 놀랐어요. 성훈 씨? 성훈이 공방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구나. 정말 멋지네요. 정민은 차를 내왔어요. 앉으세요. 성훈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몰랐어요. 민호가 재수 씨한테 그렇게 할 줄은. 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성훈 씨 잘못 아니에요. 다 지난 일이고요. 성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 그 후로 많이 힘들어해요. 후회하는 것 같더라고요. 술만 먹고. 정민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민호 씨가 선택한 거예요. 저랑은 상관없어요. 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냥 정미 씨가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진심으로요. 정민은 웃었습니다. 네. 저 이제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해요. 성훈이 진열된 작품들을 봤어요. 정말 솜씨 좋으시네요. 이거 다 정미 씨가 만드신 거예요? 네. 성훈이 가방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아내한테 선물하고 싶은데 살 수 있을까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성훈이 계산하면서 말했습니다. 정미 씨,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정민은 가방을 예쁘게 포장하며 말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서연이랑 엄마랑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랑 함께해요. 성훈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응원할게요. 앞으로도 잘 되실 거예요. 고마워요. 성훈이 나가고 정민은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서연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정미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서연이 밥을 먹다 말고 엄마를 봤어요. 진짜? 응.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 공방 가는 게 즐거워. 손님 맞이하는 게 재밌어. 서연이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엄마 웃는 거 보면 나도 기분 좋아. 정민은 딸 손을 잡았어요. 우리 잘 살자. 둘이서 행복하게. 응. 밤에 잠들기 전 정민은 핸드폰으로 공방 인터넷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올린 작품 사진에 댓글이 20개 넘게 달려 있었어요. 너무 예뻐요. 주문하고 싶어요. 사장님 솜씨 최고. 언제쯤 재입고 되나요? 정민은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문 환영해요. 다음 주에 재입고 예정이에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정민은 천장을 봤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이 작은 방이 정미한테는 천국 같았습니다. 15년간 꿈꿔왔던 자유. 15년간 참아왔던 자립. 이제 정민은 자유로웠고 자립했어요. 정민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나. 포기하지 않아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정미의 공방은 지역에서 유명해졌어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거기 가방 진짜 예쁘더라.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온라인 주문도 쏟아졌어요. 정민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해도 주문이 밀렸거든요. 직원을 구해야겠어. 정민은 결심했습니다. 구인 공고를 냈어요. 일주일 뒤 26살 젊은 여성이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혜라고 합니다. 정민은 지혜의 이력서를 봤어요. 패션 디자인 전공, 졸업 후 1년간 구직 중이었습니다. 왜 우리 공방에 지원했어요? 정미가 물었습니다. 지혜가 대답했어요. 인터넷에서 사장님 작품 봤어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도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해서요. 정민은 지혜한테 간단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천으로 파우치 하나 만들어 볼래요? 지혜는 1시간 만에 파우치를 완성했어요. 솜씨가 괜찮았습니다. 합격이에요.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날부터 지혜가 출근했어요. 정민은 지혜한테 하나하나 가르쳐줬습니다. 이렇게 바느질하면 더 튼튼해요. 손님 응대는 이렇게 하고요. 포장은 예쁘게 해야 해요. 지혜는 빨리 배웠습니다. 2주가 지나자 혼자서도 작업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 오늘 주문 15건 들어왔어요. 지혜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민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바빠지겠네. 시작하자. 두 사람은 오전 내내 작업했습니다. 가방을 만들고 파우치를 꿰매고 쿠션 커버를 완성했어요. 점심시간 지혜가 커피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언제부터 이 일 하셨어요? 정민은 잠시 생각했어요. 15년 전부터 몰래 집에서 했었어. 몰래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때는 상황이 안 좋았거든. 지혜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멋진 가게 만드시고. 정민은 웃었습니다. 고마워. 지혜 씨 덕분에 많이 편해졌어. 오후가 되자 손님이 찾아왔어요. 40대 여성이었는데 명함을 건넸습니다. 여기 사장님이세요? 정미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예요. 그 여성이 공방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작품들 정말 예쁘네요. 저는 백화점 매니저예요. 사장님 인터넷 보고 찾아왔어요. 정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백화점이요? 네. 저희 백화점 수공예품 코너에 입점하실 생각 없으세요? 정민은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백화점 입점, 꿈도 못 꿨던 일이었습니다. 저 같은 작은 공방도 되나요? 매니저가 웃었어요. 작품만 좋으면 돼요. 그리고 사장님 작품은 정말 좋아요. 손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매니저가 설명했어요. 수수료는 30%예요. 저희가 판매 공간 제공하고 사장님은 작품만 납품하시면 돼요. 정민은 계산했습니다. 수수료 30%면 이익이 줄긴 하지만 백화점이라는 브랜드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매니저가 명함을 하나 더 건넸습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매니저가 나가고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대박이잖아요. 백화점이에요. 정민은 명함을 보며 멍하니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서연과 친정 엄마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입점 제안이 왔어. 서연이 소리쳤어요. 진짜? 엄마 대박. 친정 엄마가 정미 손을 잡았습니다. 정미야, 잘 됐다. 정말 잘했어. 근데 좀 무서워. 정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백화점이면 책임감이 크잖아. 잘못하면 어떡하지? 친정 엄마가 말했습니다. 정미야, 너 15년 동안 이 일 해왔잖아. 할 수 있어. 서연도 말했어요. 엄마 작품 최고야. 자신감 가져.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도전해보자. 일주일 뒤 정민은 매니저한테 연락했어요. 하겠습니다.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한 달 뒤 백화점 수공예품 코너에 정미 작품 전용 공간이 생겼어요. 정민은 백화점에 갔습니다. 자기 작품이 진열돼 있는 걸 봤어요. 정미 핸드메이드라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눈물이 났어요. 15년 전 집에서 몰래 소품 만들던 정미. 이제는 백화점에 작품을 파는 작가가 됐습니다. 판매가 시작됐어요. 첫 주 가방 5개가 팔렸습니다. 정민은 신나서 지혜한테 전화했어요. 지혜야, 백화점에서 5개 팔렸대. 지혜가 환호했습니다. 사장님, 축하해요. 둘째 주 10개가 팔렸어요. 셋째 주 15개. 한 달이 지나자 총 50개가 팔렸습니다.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었어요. 정민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방 매출이 월 800만 원, 백화점 매출이 1,000만 원. 합쳐서 월 1,80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문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정미와 지혜 둘이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해도 주문이 밀렸어요. 지혜야, 직원 1명 더 뽑아야겠어. 네, 사장님. 제가 구인 공고 낼게요. 일주일 뒤 30살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박소연이었어요. 경력 5년의 숙련공이었습니다. 정민은 소연한테 테스트를 했어요. 소연은 1시간 만에 가방을 완성했습니다. 솜씨가 정미만큼 좋았어요. 합격이에요. 언제부터 나올 수 있어요? 내일부터요. 직원이 3명이 됐습니다. 정미, 지혜, 소연. 공방이 좁았어요. 3명이 작업하기엔 10평이 작았습니다. 공방을 옮겨야겠어. 정민은 결심했습니다. 20평짜리 공방을 알아봤어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00만 원이었습니다. 정민은 계약했습니다. 한 달 뒤 새 공방으로 이사했어요. 넓고 쾌적했습니다. 작업대도 3개를 놓을 수 있었어요. 사장님, 여기 정말 좋다.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정민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치?
우리 열심히 하자. 새 공방에서 작업이 더 수월해졌습니다. 주문도 제때 처리할 수 있었어요. 2달이 지나자 매출이 더 늘었습니다. 공방 1,000만 원, 백화점 2천만 원, 총 3천만 원. 정민은 믿기지 않았어요. 한 달에 3천만 원을 버는 사장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정민은 친정 엄마를 만났어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친정 엄마가 봉투를 열어봤어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정미야, 이게 뭐니? 정민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15년간 보내주신 돈. 조금씩 갚을게요. 이게 첫 번째예요. 친정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그 돈은 너 거야. 엄마, 받아줘. 내가 이제 벌 수 있어. 갚고 싶어. 엄마한테 떳떳하고 싶어. 친정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수표를 받았어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해졌다. 2 사람은 한참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공방에서 장부를 정리했어요. 이번 달 순수익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정민은 통장을 봤어요. 잔액이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3억 6천만 원에서 공방 비용 빼고 3억 2천만 원쯤 남았었는데 1년간 번 돈이 1억 원 넘게 추가됐어요. 하지만 정미한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벌었어. 내 손으로. 그게 중요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정미야. 나야. 민호야. 정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